막걸리 2통에 소주 2대1로 한 건데요. 메탈리스트 주법. 그 기자가 하는 뉴스 방송에서 1분 30초? 자, 오늘 충청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하고 기상청 김승배 대변인 한마디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내 말 들어가는 게 한 20초? 30초 그런 식의 방송만 날씨 방송만 해왔었는데 이 날구지에서는 좀 그런 거를 뭔가 차별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은데 김승배가 기상청에서 좀 날씨로 인해서 유명 인사가 됐었어요. 그때가 2011년 이 동일본 그 쓰나미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가 침수돼서 냉각기가 고장나고 이때 하여간 저기에서 기상청 한 33년여 있다가 좀 일찍 조기 퇴직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 방송국으로 스카우트 TV조선 가는 바람에 거기서 날씨 기상 전문위원으로 갔었죠. 그럼 가셔서도 얼마 안 하시죠? 한 1년여 있다가 잘리신 건가요? 잘린 건 아니고요. 스스로. 네. 지금 가끔 출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뒤에 이제 날씨 이슈가 있으면 하고 기상 전문가로서 이제 일종의 방송에 관한 날씨 방송에 프리랜서가 됐죠. 기상청 체육 행사 때 비 왔다 이 얘기 참 기상청 예보가 빗나갈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제가 기상청 33년 경력 중에 1994년 10월 어느 날이라고 기억을 해요. 날씨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파란 가을 하늘에 이제 체육 행사를 해요. 배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그러다가 점심 모여서 도시락 먹고 한강 고수부지에서 딱 오후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막 새카만 먹구름이 밀려오더니 소나기를 확 펴오는 그때 기상청 가을 체육 행사 플랜카드 그걸 화들짝 놀라서 이제 걷었죠. 그게 모 일간지에 사진 기자 찍혀가지고 기상청 해외 행사 비 맞았다. 자, 요거 한 번 있었는데 그걸 계속 말해요. 그 기상청 체육 행사 날도 언제 잡냐면 한 달 전에 2달 전에 날을 잡죠. 미리 잡아. 근데 이제 그날 그렇다고 그 전날 그런 식의 이 갑자기 변하는 기상 현상은 예측할 수 없는 요소죠. 그게 이제 예보의 어려움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한 번 있는 걸 계속 기상청 지네들 행사, 체육 행사 날짜도 못 맞추는 저자들이 오면서 기자 비난을 합니다. 그렇게 기상청이나 아니면 기상인들에 대한 인식 이런 게 사실은 솔직히 이제 부정적인 인식들이 강한 게 사실이에요. 구라청, 오보청, 그렇지. 이런 그 부정적인 문 닫아라, 할머니들로 다 바꿔라, 우리 기상청 사람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얘기죠. 그러니까 100번이면 100번 다 예측이 빗나가지 않아야 된다,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게 과학적인 한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의학에서도 과학적인 한계가 있고 어떤 각 분야, 과학 분야마다 한계성이라는 게 있죠. 이 거대한 바다 속에서 어떤 해류 문제, 그 다음에 날씨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이 100% 아직 다 정복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다 알지 못해요. 날씨 예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전 공기의 변화가 날씨인데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특성, 현재를 100% 다 몰라요. 왜냐?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지상 또는 상층에 통선에다가 관측 장비를 달아서 몇 군데 띄우고 요즘에 이제 기상 위성 또 원격으로 기상 레이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현재를 파악하려고 하는데 그게 100%를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태풍이라는 게 발생해서 오는 거는 모습이나 이동
하는 것은 알지만 그 태풍이 예, 근본적인 본질, 그 안의 구조 이런 거는 왜 생기는지 그런 거 모르거든요. 다만 바다로부터 많은 양의 수증기가 증발하면서 어떤 그 증발에 의한 어떤 힘의 모멘텀에 의해서 순환을 하게 되고, 이게 따뜻한 남쪽의 공기를 북쪽의 찬 공기까지 옮겨서 그 열적인 평형을 이루려고 태풍이라는 게 생기고 이동한다,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이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건 뭐 맞는 사실인데 그 안에 왜 그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상 진로래거나 이 태풍이 왔을 때 얼마만한 비를 내리게 한다거나 이런 건 알 수가 없죠. 근데 이 국민들이 가장 불만이 좀 있는 게요, 예상 강수량이에요. 예상 강수량. 비가 100mm 온다고 예보를 기상청이 했는데 300mm가 오고, 이때 이제 엄청난 불만이 많죠. 왜냐하면 그때 꼭 피해가 나거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기상청이 100mm밖에 안 온다고 예보를 했기 때문에 피해가 컸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 300mm란 그 예측을 못해서가 아니고, 그게 이제 하다는 게 과학계의 이제 얘기죠. 왜냐, 지금 우리의 서울 한반도 자 비가 쏟아진다는 얘기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얼음으로 응결해서 그게 떨어지면 녹으면서 이제 떨어진 게 비인데, 겨울에는 그게 안 녹고 떨어지니까 그게 눈이고. 그런데 이 한반도 상로 또는 서해 또는 우리나라까지 공기가 이동하는 중국 쪽에 얼마나 많은 수증기의 양이 있는지를 인간이 100%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빗나가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은 양적으로 어떤 뭐 정확한 수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숫자에서는 뭐 이런 좀 것들에 차이가 대해서 있죠. 자, 기상청이라는 국가기관을 이끄는 수장은 기상청장입니다. 자, 이 기상청장은 마치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악기, 관악기, 무슨 뭐 타악기, 어떤 그의 특성들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오케스트라 단원이 어디가 지금 소리를 제대로 못 내는구나를 아는 지휘자가 지휘를 해야죠. 그죠? 우선 지휘자로는 음악을 이해를 해야죠. 그런데 기상청장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가 기관장인데, 기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분도 기상청장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했잖아요. 예. 예를 들면 검찰청장에 무슨 건축하는 사람이 앉힙니까? 안 그렇잖아요. 검사 출신이나 뭐 검찰 구조를 아는 사람이 앉는 거죠. 식약청장에 무슨 기상하는 사람이 거기 앉으면 기상청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어요? 뭐 조직은 굴러가겠죠, 뭐. 자, 그런 문제. 그래서 그런 어떤 면에서의 어떤 기상청장 국가가 임명하는 자리인데, 이제 그런 면에서의 어떤 모순된 점도 있었고, 수장으로서의 그런 오케스트라의 지휘 능력이 없으니까 청장 역할이 큰가요? 그만큼 예보를 높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뭐 이런 거를 본인이 판단하고 조율해서 하는 게 그게 기관장이지, 뭐 들어가지고 다 뭐 얘기만 듣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그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는 문제겠어요. 특히 이제 전문 기상청장이 예보를 결정하는 위치는 결코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런 거는 이제 예보관이 하는 건데, 그런데 기상청장으로서 재임 중에 기상청이 지금 지금 아까 저한테 물은 뭐가 문제가 있나요? 이런 거 문제가 있다기보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개선을 하면 뭐가 좋은지. 그러니까 밖에서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 크게 하나 짚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보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 예보관을 오래 하면 인간의 수명이 단축이 돼요. 왜냐? 예보를 결정하기 위해서 예보는 24시간 하기 때문에 야근을 해요. 숙직이 아니고 자면서 근무하는 걸 숙직이라고 그래요. 야간 근무, 밤에 예보를 내기 위해서 수많은 자리를 잠을 못 자면서 예보를 내요. 그러면서 그렇게 밤에 잠 못 자는 문제 때문에 어떤 건강상 상당히 안 좋죠. 그런데 이제 그 예보가 빗나갈 때마다 예보관을 자주 바꾼다 이런 비난을 하더라고요. 실정을 모르는 얘기죠. 사실은 같은 예보관도 우리 국가의 한 공무원으로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교체해 줄 수밖에 없어요. 적절한 휴식도 필요하고. 그거 예보가 10년 하면요, 그거 못 견딥니다. 그만큼 스트레스와 체력적으로. 그래서 그걸 예보관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인사 발령을 내지 마라 이렇게 지적을 해요. 전혀 본질을 모르는 얘기죠. 근데 그런 문제들, 그런 건 안에 있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기상청의 어떤 기술 수준은 WMO라고 하는 세계 기상기구가 그 어떤 국가 간 비교를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이제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서 그 전 지구 모델의 어떤 그 생산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 한국 기상청이 세계 6위 정도 돼요. 그러면 한 200여 개국의 전 세계 각 나라 중에 6이면 1, 2, 3, 4, 5, 6이 순위 따지는 건 의미가 전혀 없다고 봐요. 세계적인 기술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만 이제 우리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구라청, 오고청 이런 문제들 그 슈퍼컴퓨터로 스타크래프트 게임하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올려놓게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문제죠. 밖에 안에 있을 때도 문제고 나와서도. 자,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인데, 삼면의 바다인 거는 이건 과학적인 한계예요. 바다의 기상을 파악을 못 하거든요. 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게 지구의 30%가 대륙이에요. 대륙.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땅. 70% 바다예요. 해양.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그런데 이 70% 바다 위의 공기의 기상 특성을 100% 다 몰라요. 30%밖에 몰라요. 또 하늘. 일부분만 아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기상 특성을 100% 몰라요. 미국도 모르고 다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더 불리해요. 우리나라 같이 삼면이 바다고, 그래서 이런 데는 날씨 변화가 심하고, 오전에 비 오고 금방 오후에 그냥 햇빛이 쨍쨍 나고 이제 이런 날씨 변화가 심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 예보 정확도가 한 90%를 넘는 얘기는 저는 과학적인 한계에 다 왔다고 봐요. 거기서 더 1%, 2% 늘리는 문제는 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일기예보를 바라보는 시각, 국민의 시각을 좀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인식시켜줄 필요성이 있죠. 만약 이 유튜브를 보는 시청자들이 계시다면 이건 무슨 변명이 아니라 그런 어떤 한계성, 좀 현실과 한계성을 인정을 해주는 게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이제 어찌됐든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그 조직 몸을 떠나셨는데 실드 치시려고 이걸 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제가 실드 칠이 없잖아요. 이미 떠났으니까 그냥 마음껏 비판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어쨌든 사실이 아닌 걸 또 얘기하면 또 그걸 인기에 영합한다거나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제가. 그건 비판할 건 비판하더라도 그렇지. 사실에 기반한 비판이어야 되지. 그렇지. 그것이 국민들이 이렇기 때문에 튀고자.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